공복감은 생명력에 스위치를 넣는다. 신체가 공복감을 느끼는 것은 일종의 위기 상태이다. 그래서 경고가 울리고 신체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일제히 작동하는 것이다. 면역력이나 자연 치유력, 배동력에 스위치가 들어가서 면역세포가 증가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하시나요? 증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약을 먹거나 참기 어려울 정도면 병원을 찾아가죠. 그런데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은 아플 때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몸을 치유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무언가를 먹으면 그것을 소화하기 위해 에너지가 쓰이잖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 인간도 동물과 마찬가지로 굶어야 낫고 공복감은 생명력의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후나세 슌슈케의 굶으면 낫는다입니다. 식품 의료 환경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는 1980년대에는 전자파 문제를, 2000년대에는 항암제의 무효성을 고발하여 시대를 한 발 앞선 통찰력으로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저자는 질병을 치유하거나 고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소식과 단식, 웃음, 감사, 긴 호흡, 근력 단련 이렇게 5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소식과 단식이 가장 확실한 치유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복 시간을 늘리는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면서 단식이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사실은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책에서 이야기하는 단식의 효능은 참 다양하더라고요. 체질을 바꾼다, 쾌감을 느낀다, 에너지 이용법이 바뀐다, 숙변과 환경 독소를 배출한다, 자가 분해를 일으킨다,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스태미나를 강화한다, 면역력을 높인다, 활성산소를 줄인다. 이렇게 단식의 효능이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단식이 왜 가장 확실한 치유법인지, 단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굶으면 낫는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머릿말. 질병을 치유하거나 고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다. 1. 소식 2. 웃음 3. 감사 4. 긴 호흡 5. 근력 단련이다. 1. 소식 단식. 만병을 고치는 묘법이다. 병이 나더라도 먹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자라를 실천하면 면역력, 배동력이 증강되어 순식간에 낫는다. 그것은 어이없을 정도이다. 소식인 뿌띠 단식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가 있다. 감기, 복통, 설사, 두통에서 변비, 아토피, 무좀, 요통, 우울증, 당뇨병, 심장병, 투석 환자까지 낫는다. 더욱이 단식은 암까지 극적으로 고친다. 불임증이나 발기부전까지도 보란듯이 개선시킨다. 2. 웃음. 웃으면 암도 고친다. 암과 싸우는 NK세포가 6배나 늘어난다. 면역력이 강화되어 아토피, 류머티즘, 당뇨병, 고혈압 등 모든 질병이 호전된다. 웃음의 의료 효과에 당신도 놀랄 것이다. 3. 감사. 고마워, 감사해 라는 한마디는 만병을 고치는 마법의 언어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난치병도 고친다. 그 메커니즘은 최신 뇌과학에서 입증되었다. 4. 긴 호흡. 숨을 깊고 길게 내쉰다. 그것만으로도 부교감 신경이 작동하여 혈류가 촉진되어 모든 질병이 낫는다. 만병은 저혈류, 저산소로 인해 발병하기 때문이다. 호흡을 세는 수식관을 권한다. 호흡을 세면서 정신의 통일과 안정을 가져오는 방법으로 좌선 초보자의 수행법에 이용된다.
5. 근력 단련. 근육에서는 질병을 고치는 회춘 호르몬이 방출된다. 그것은 근육량과 활동량에 비례한다. 질병과 노화의 큰 원인은 근육의 쇠약이다. 근육을 단련하여 증강시키면 젊음을 되돌리는 치유 호르몬이 나와서 질병을 호전시킨다. 이상이 병원에 가지 않고 고치는 치료법이다.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면 기적적인 치유 효과를 발휘하여 생기 넘치는 건강과 장수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한다. 더욱이 돈 들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즐거운 데다가 부작용도 전혀 없다. 그럼 희망의 페이지를 열어보자. 절반만 먹으면 2배 장수한다. 칼로리를 60%로 제한한 생쥐는 2배나 오래 살았다. 1935년 미국 코넬 대학의 CM 맥케이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먹고 싶은 만큼 먹은 포식 생쥐는 수명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칼로리를 반으로 줄이면 수명은 배로 증가한다. 수많은 실험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다. 즉, 현대인도 역시 필요한 양의 2배를 먹고 있기 때문에 대자연이 부여한 수명을 반으로 깎아먹고 있는 것이다. 80% 식사로 의사가 필요 없고 60% 식사로 나이를 잇는다. 이것은 만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요가의 가르침이다. 요가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심신과학이다. 코넬 대학의 실험은 신기하게도 요가의 가르침과 똑같은 진실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먹을 궁리가 아니라 먹지 않을 궁리를 해라. 공복을 즐겨라. 이 요가의 교훈이 병드는 현대 인류를 구하는 것이다. 단식이야말로 만병을 고치는 묘법이다. 야생동물들도 병들거나 상처를 입기도 한다. 이때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굴 속에 몸을 눕히고 조용히 회복을 기다린다. 야생동물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이 질병과 상처를 고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본능이란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의 메커니즘이다. 그것은 우주의 이치다. 신의 의지라고도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점이다. 음식물의 소화 흡수는 상상 이상으로 에너지를 소비한다. 새끼를 꼭 먹는다는 것은 그것을 소화 흡수하기 위한 소비 에너지는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것에 필적한다고도 한다. 그래서 야생동물들은 병들거나 상처를 입으면 우선 먹지 않는 것이다. 이 단식으로 소화 에너지는 치유, 면역, 배독 에너지로 전가되어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복감은 생명력의 스위치를 넣는다. 신체가 공복감을 느끼는 것은 일종의 위기 상태이다. 그래서 경고가 울리고 신체의 생명 유지 시스템이 일제히 작동하는 것이다. 면역력이나 자가 치유력, 배독력의 스위치가 들어가서 백혈구 등 면역세포가 증가한다. 이것은 전신의 세포 차원에서도 일어난다. 세포 내에서 배독이 촉진되고 신진대사가 가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전신이 세포 차원에서 깨끗해지면서 전신의 생명 기능은 더욱 싱싱하게 되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나 상처로 괴로울 때는 우선 먹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자라. 이것이 철칙이다. 그러면 내재된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하여 순식간에 회복 상태로 들어선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것과는 전혀 정반대로 하거나 정반대로 된다. 심지어 영양사나 의사도 이렇게 말하며 환자를 나무란다. 제대로 먹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 영양학이나 서양의학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세뇌와 같다. 마인드 컨트롤의 무서움이다. 저자는 하루에 거의 한 끼만 먹는다. 하지만 누구보다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놀란 눈을 하고 쳐다본다. 새끼를 먹으면 늙는다. 저자는 올해 64세이다. 그러나 머리카락은 검고 윤기가 흐른다. 몸은 역삼각형이고 근육이 울퉁불퉁하다. 마음은 신체 나이 30대 정도라고 자부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스로가 환갑을 지났다는 실감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고향인 규슈에서 열린 고교 동창회에 가서 정말 놀랐다. 10명이 앉는 테이블에서 저자를 빼면 모두 백발이었다. 개 중에는 그 백발마저 빠지는 친구도 있었다. 그들은 저자의 머리를 보고 염색 잘했네 하고 감탄하였다. 이건 염색한 거 아니야 하자 모두들 뭐야 하고 놀랐다. 백발은 노아의 척도라고 하는데 이처럼 주위를 둘러봐도 동년배인데 부쩍 늙은 친구나 지인이 많다. 40대 50대의 후배조차 백발이 된 모습을 보고 놀랄 때가 있다. 당연히 노아에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그 차이를 고려하자. 그들은 새끼를 먹었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문득 떠올랐다. 야마다 다카오의 불식 실천 노트에 이런 말이 나온다.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가까워지는 노화가 진행된다. 당연한 것이다. 불식을 계속하면 시간이 역행하여 세포는 젊어진다. 단식의 10대 효능. 단식 박사로 저명한 고다 미수오 의사가 제시하는 단식의 10대 효능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에 3일 굶으면 70% 낫는다에 근거가 있다. 1. 체질을 바꾼다. 몸의 대청소로 자기 치유력을 일깨운다. 단식의 최대 목적은 무엇인가? 과식으로 쌓여있는 체내 여분 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지방이나 독소로 몸속에 축적되어 있다. 이것을 체독이라고 한다. 단식은 이 독소를 제거한다. 이른바 몸을 대청소하는 것이다. 몸속에 달라붙은 오염을 깨끗이 제거한다. 그러면 생명력은 기운차게 부활한다. 깨끗해진 엔진은 좋은 상태로 돌기 시작한다. 내장에도 탁월한 회복력이 있는데 간은 독소를 분해하고 신장은 독소를 여과한다. 하지만 새끼를 꼭 먹게 되면 먹은 것 가운데 소화 흡수, 대사하지 못한 것이 과잉 체독이 되고 만다. 질병으로 인해 체력이 약해지면 간은 계속 밀려오는 체독을 미처 다 분해하지 못하여 신장의 여과 필터에 쌓이고 만다. 그러나 장기는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단식을 함으로써 들어오는 음식물을 중단시키면 간도 분해를 진행하여 신장 필터에 쌓여있던 것도 자연히 정화된다. 이 자기 정화는 몸속의 모든 조직, 기관, 장기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해서 깨끗해진 몸은 활력을 되찾는다. 2. 쾌감을 느끼게 한다. 아침을 거르는 것이야말로 몸에 좋다. 공복인 파리의 기억력은 만복인 파리의 2배. 공복일 때 오히려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것은 동물 실험에서도 입증되었다. 사용된 동물은 초파리이다. 초파리 유전자의 70%는 인간과 공통되고 기억하는 구조도 사람과 닮았다고 하니 의외이다. 도쿄도 의학종합연구소 등의 연구팀은 초파리를 사용한 실험에서 공복 상태가 되면 기억력이 향상되는 구조를 발견했다. 이 획기적인 논문은 2013년 1월 25일자에 미국 과학 잡지 사이언스에 게재되었다. 동연구소의 히라노 유키노리 주임 연구원은 인간도 배가 비어있을 때 기억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먹이를 주지 않고 공복 상태로 둔 약 100마리의 초파리를 사용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먼저 초파리에게 전기 쇼크를 줌과 동시에 어떤 냄새를 맡게 한다. 그리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싫은 기억으로서 초파리가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가를 조사한다. 냄새를 싫어하게 되면 발생원에 다가가지 않는다. 반대로 기억이 없으면 냄새원에 다가간다. 그 행동의 차이를 관찰하는 것이 고 초파리의 기억력 테스트이다. 그 결과 냄새를 기억하고 있던 초파리의 비율은 9시간에서 16시간 절식을 시켰을 때가 가장 높았고 그 비율은 만복 상태의 초파리들의 약 2배에 달했다. 3. 에너지 이용법이 바뀐다. 단식으로 머리가 맑아지는 이유. 뇌의 에너지원은 포도당에서 케톤체로 이행. 단식 중에 뇌는 무엇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가? 캐나다의 오웬스 박사가 재미있는 연구를 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단식 중의 뇌는 포도당은 단지 30%밖에 소비하지 않았다.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의 50%는 케톤체로 바뀌었다. 나머지는 알파-아미노질소 10%와 아세토초산 10%였다. 단식 비판론자는 뇌는 포도당만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단식은 혈중 포도당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뇌 기능이 저하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들은 단식 중의 뇌는 포도당 이외를 영양원으로 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단식 중인 뇌가 사용하는 영양원의 50%는 케톤체이다. 이것은 지방이 분해되어서 생성되는 물질이다. 즉 단식을 하면 체내의 포도당이 감소한다. 그러면 뇌는 체내에 비축한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한 뇌는 뇌파의 하나인 알파파를 증가시키고 뇌하 수체에서는 베타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의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도 밝혀졌다. 알파파는 심신이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나오는 뇌파이다. 좌선하는 승려 등의 뇌에서 확실히 나타난다. 더욱이 베타 엔도르핀은 다른 이름으로는 쾌감 호르몬으로도 불리고 있다. 즉 단식은 심신을 평온하게 유지하여 더 없는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 반일 단식도 다이어트의 최적. 단식 중에는 뇌뿐만 아니라 몸도 지방을 케톤체로 바꿔서 에너지원으로 한다. 흔히 단식은 지방을 태운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원리이다. 그것은 아침을 거른다고 하는 매우 간단한 반일 단식으로 하더라도 일어난다. 즉 아침을 거르는 것만으로 체지방이 점차 줄어든다. 그야말로 다이어트의 최적이다. 4. 숙변을 배출한다. 만병의 원인, 혈액의 오염을 정화. 과식은 혈액을 걸쭉하게 더럽힌다. 자연의학의 대가인 모리스타 게이츠 박사는 이렇게 단언한다. 만병의 원인은 혈액의 오염이다. 즉, 걸쭉한 혈액이 만병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노폐물이 완전히 배출되지도 않았는데 또 먹어버리기 때문에 혈액이 더러워지는 것이다. 즉, 1. 혈액을 정화하면 만병이 낫는다. 2. 혈액 정화의 가장 좋은 방법은 단식이다. 3. 따라서 단식은 만병을 고치는 묘법이다. 라는 3단 논법이 성립한다. 5. 환경 독소를 배출한다. 최강의 디톡스 효과가 있다. 생명체는 체내에 들어온 이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활동을 한다. 그것은 하나하나의 세포도 마찬가지다. 침입해온 것이 독극물이라면 더욱 그러하다. 단식은 생명체의 배독 작용을 가속한다. 즉 체내에서 독소를 쫓아낸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오는 음식물을 일단 멈출 필요가 있다. 전철을 타고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승객을 일단 다 내리게 하지 않으면 차내 청소를 할 수 없다. 현재 우리들 주변은 다양한 독극물로 넘쳐나고 있다. 우선은 의약품이 그렇다. 농약이나 식품 첨가물 등의 유독성 합성 화학물질, 그 밖에 물이나 공기 등의 오염물질도 있다. 사람들이 더 모르고 지나치는 맹점은 합성세제나 화장품, 샴푸, 헤어 왁스 등이다. 이것들은 전부 경피독으로 피부를 통해서 체내에 침입한다. 우리 주변에 넘쳐나는 독극물을 환경독이라 하는데 단식은 체내에 쌓인 환경독소를 배출해준다. 이른바 디톡스 작용이다. 6. 자가 분해를 일으킨다. 몸에 나쁜 곳이 분해, 배출된다. 자가 분해는 조금 어려운 말이다. 간단히 말하면 몸의 세포가 혈액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이다. 음식은 피가 되고 살이 된다고 한다. 그런데 단식을 하면 일종의 기아 상태가 되는데 이때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살이나 뼈와 같은 체세포는 적혈구가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단식으로 음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살이나 뼈 같은 체세포가 피로 되돌아온다. 단식으로 모든 영양분이 단절되면 몸은 어딘가에서 영양분이 될 만한 것을 찾기 시작한다. 지금 당장 생명 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이외의 조직에서 영양분을 가져와서 에너지로 바꾼다. 이것을 자가 분해라고 한다.
막힌 동맥경화도 한 방에 깨끗이. 고다 의사는 가장 알기 쉽게 혈관을 예로 든다. 단식으로 혈관이 젊어진다는 것이다. 동맥경화증 환자가 단식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동맥경화의 대부분은 혈관 내에 걸쭉한 것이 침착되어 있다. 이것을 아테롬이라고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부착된 것이다. 고무호수 내부에 풀이 착 달라붙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다. 이래서는 당연히 혈류가 나빠진다. 그러나 단식을 하면 어떻게 될까? 몸은 혈관 내의 아테롬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한다. 단식을 하는 동안 계속 아테롬이 쓰이고 결국에는 깨끗이 사라지고 만다. 모든 질병과 노화도 혈관에서 시작된다고 한다. 혈관이 막히면 혈류가 나빠진다. 그러면 영양소나 산소의 운반, 노폐물 대사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암 등 다양한 병소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다. 혈관이 젊어지고 몸도 젊어진다. 동맥경화증 환자의 특징은 냉증이다. 양다리의 혈행이 나빠서 냉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단식을 하면 갑자기 양다리가 따뜻해지는 것을 실감한다. 이 현상이 혈관 내에서 자가 분해가 일어나고 있는 증거이다. 이와 같이 혈류가 개선되면 모든 질병은 낫는다. 그리고 혈관이 젊어지면 몸도 젊어진다. 단식이 만병통치의 묘법인 것과 동시에 젊어지는 묘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 단식에 의한 신체 조직의 자가 분해는 물론 혈관 내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몸 전체에서 일어난다. 이 자가 분해의 전형은 지방 조직이다. 단식으로 몸이 단단해지는 것은 지방의 자가 분해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식을 하면 장의 유착이 떨어지거나 사마귀 등의 종양이 소실되는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더욱이 암도 작아진다. 이것들도 자가 분해의 하나이다. 즉 단식요법은 암 치료에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7.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노화를 방지하고 난치병을 극적으로 고친다. 단식은 유전자를 활성화한다. 그 전형이 장수 유전자이다. 칼로리 제한으로 발현하여 노화를 방지한다. 그 존재의 발견은 고대로부터 이어온 요가의 가르침을 증명하는 것이다. 더욱이 소식을 하면 그 밖의 유전자도 젊어지는 것도 증명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S. 스핀들 교수는 생쥐 실험을 통해 19개의 유전자가 젊어지는 것을 알아냈다. 인간으로 말하면 약 90세에 상당하는 고령인 생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그때까지 한 마리당 일주일에 95kcal의 먹이를 주다가 2주 동안 80kcal로 감량하였다. 그 다음 2주 동안은 53kcal로 더욱 감량하였다. 이 4주간의 소식 실험에서 생쥐의 유전자 중 19개가 젊어졌다. 이들 유전자는 전부 노화 현상을 방지하는 유전자들이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장수 유전자의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다. 8. 스태미나를 강화한다. 배가 고플수록 힘이 솟는다. 하루 굶고 링에 오른 역도산. 단식을 하면 배가 고파 비틀비틀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고다 의사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말해주었다. 전후 국민적 스타였던 프로레슬러 역도산이 세계 선수권 때 전날 밤부터 단식을 한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시합이 있는 날이면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링에 올랐다. 그 이유를 묻자 역도산은 먹으면 힘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단기간의 스태미나도 단식한 다음에 강해진다. 그러고 보니 복싱 선수도 체중을 줄이기 위해 시합 직전까지 거의 단식 상태에서 격렬하게 훈련한다. 그렇게 해서 10라운드 이상의 사투를 벌인다. 그 경이적인 스태미나도 단식에 의한 것이다. 9. 면역력을 높인다. 백혈구나 흉선, 부신의 중량이 증대한다. 먹지 않을수록 자연 치유력은 강화된다. 단식을 실행하면 면역력이 향상된다.
이것은 단식을 하면 상처나 질병의 회복이 훨씬 빨라지는 사실을 봐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 사실은 규슈 대학의 구보 도모하루 교수가 증명하였다. 불과 3일간의 뿌띠 단식으로도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1. 림프구의 면역 활성이 높아진다. 2.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많아진다. 3. 흉선이나 부신의 중량이 커져 면역력이 강화된다. 고다 의사도 소식이 면역력을 높인다는 것을 임상적으로 증명하였다. 먼저 고다 의원에 내원하는 환자에게는 이미 70% 식사라는 소식 건강법을 지도하고 있다. 그 가운데 3년 이상 실천하고 있는 환자 300명에 대해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247명으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그에 따르면 회답자의 76%가 감기에 걸리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답했다. 70% 식사의 소식으로 몸의 저항력이 확실히 강해졌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손발에 상처를 입어도 곪지 않고 빨리 낫는다는 회답도 많았다. 이것도 면역력이 강해졌다는 것에 증거가 된다. 그 밖에도 아토피성 피부염,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화분증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도 70% 식사라는 소식법으로 격감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10. 활성산소를 줄인다. 만병과 노화의 원흉인 산화독을 방지한다.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산소의 약 2%가 활성산소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바로 격렬한 운동이나 노동을 하면 과잉 호흡을 하면서 공기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빨리 몸을 산화시켜 병이 나거나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는 뜻이다. 프로 스포츠 선수의 수명은 일반인보다 10% 정도 짧다고 한다. 이것은 활성산소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인 탓이다. 그런데 반대로 단식을 하면 체내로의 산소 흡입량은 줄어든다. 아주 간단한 아침을 거르는 뿌띠 단식에서는 산소 소비량이 13%나 줄어든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 그만큼 단식은 바람이나 그 밖의 질환, 더욱이 노화까지 방지해준다. 자신에게 알맞은 단식을 시험해보자. 단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뿌띠 단식, 반일 단식. 아침을 거른다. 단지 그것뿐이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효과는 높다. 고다 의사도 추천하고 있다. 이것은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소식 건강법이다. 1일 1식. 이것은 저자의 생활 습관이다. 컨디션이 아주 좋다. 최근 1일 1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1일 1식을 한다면 언제 먹는가 자주 묻는다. 대답은 배고플 때이다. 다만 공복을 2-3시간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 공복감이야말로 최고의 영양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사는 어쩔 수 없이 저녁이 된다. 다만 자기 2시간 전부터는 먹지 않은 것이 좋을 것이다. 속이 거북해서 편히 잠을 자기 어렵다. 3일 단식. 이 책에서는 이것을 중심으로 권하고 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다. 7일 단식. 집에서도 가능하지만 의지가 약하면 회복식 때 과식하는 등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전문가에게 지도받으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일 단식. 예전의 단식요법에서는 이 정도가 보통 기간이었다. 그러나 현대인은 체력이 떨어져 2주 정도로 하는 것 같다. 물 단식. 가장 고전적인 방법이다. 수분과 염분만 보충하는 것이다. 7일이라도 관리자의 지도를 받으며 실시해야 안심할 수 있다. 야채 주스 단식. 야채나 과일 주스 등을 섭취하면서 실시한다. 그만큼 몸도 편안하다. 효소 단식. 생체에 필요한 효소만 보충하면서 실시한다. 이것은 물 단식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지시하는 의사도 많다. 어떤 단식을 하더라도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갖고서 실시해선 안 된다. 그것은 부정적인 효과만 주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건강해지고 날씬해진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단식하던 중에 불안감이 덮치면 거기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단식을 끝내고 나서부터가 매우 중요한 기간이다. 회복식 기간은 단식 기간의 2배 이상이 필요하다. 단식으로 소화 기계가 쉬고 있는데 여기에 왈칵 과식을 하면 매우 위험하다.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본격적인 단식은 지도자의 관리를 받으며 실시하는 것이 철칙이다. 식비는 절반, 수명은 2배. 80년 전에 발표된 수면 배증설의 충격. 60% 식사를 한 생쥐는 2배 더 살았다. 절반만 먹으면 2배 더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 그것은 지금도 수많은 실험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 선구적인 실험 데이터는 앞에서 소개한 미국 코넬 대학의 영양학자 클라이브 M. 맥케이 박사의 연구 논문이다. 이 논문이 발표된 것은 1935년이다. 먼저 맥케이 박사는 실험용 생쥐를 2 그룹으로 분류했다. 먹고 싶은 만큼 먹는 B그룹과 칼로리를 60%로 줄인 먹이를 준 A그룹을 비교한 것이다. 그랬더니 칼로리를 제한한 생쥐의 평균 수명이 B그룹의 2배 가까이 연장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A그룹 가운데 1400일 이상이나 생존한 생쥐도 있었다. 즉 칼로리를 절반으로 줄이면 수명은 배로 늘어난다. 인류가 먹는 양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그것은 식품 시장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는 반감한다. 확실히 식량 가격은 폭락할 것이다. 이것 또한 식량 마피아에게 용서할 수 없는 악몽이다. 그래서 맥케이 박사가 연 판도라 상자는 그들의 어두운 힘에 의해 다급히 닫히고 자물쇠로 잠겨 역사의 어둠 속에 매장되었다. 지구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은 당시부터 이미 세계의 매스컴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도 맥케이의 연구 논문을 보도하는 미디어가 없었던 것이다. 원숭이 실험에서도 증명된 수명 2배 효과. 그러나 연구자들의 탐구심이 이러한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 특히 안티에이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칼로리 제한과 수명의 상관관계에 주목해왔다. 호기심이 왕성한 학자들은 수명의 신비에 가슴이 설레어 도전을 계속했던 것이다. 1980년대 후반이 되자 칼로리 제한과 수명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속속 실시되었다. 그리고 단식이나 소식으로 수명이 늘어난다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증명되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수십여 사례의 칼로리 제한 실험이 실시되었다. 깜짝 놀랄 만한 것이 계속 밝혀졌다. 칼로리 제한에 의한 수명 연장 효과는 효모나 집신벌레 등의 원생동물에서 선충 등의 미생물, 심지어 물벼룩 등의 갑각류, 곤충, 더 나아가 생쥐, 원숭이 등의 포유류에서까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던 것이다. 70% 식사를 한 원숭이는 2배 더 살았다. 영장류의 원숭이 실험에서도 다음과 같이 수명이 약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이 확인되었던 것이다. 60마리를 30마리씩 A, B의 2 그룹으로 나누어 B그룹의 원숭이에게는 먹고 싶어하는 만큼 배불리 먹였다. A그룹은 칼로리를 70%로 제한하였다. 이렇게 해서 15년간 관찰을 계속했다. 그 결과 A그룹의 사망률은 B그룹의 2분의 1이었다. 즉 칼로리를 제한한 70% 식사를 한 원숭이는 2배 더 살았던 것이다. 이 실험에서는 재미있는 사실도 밝혀졌다. 소시파 그룹 원숭이들의 특징은 체온과 혈중 인슐린치가 낮으며 남성 호르몬이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특수한 남성 호르몬의 한 가지는 부신 피질에서 생성되어 일명 회춘 호르몬으로 불리고 있다. 소식 건강법의 권위자인 고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소식을 한 원숭이들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다. 이 호르몬은 회춘과 더불어 면역력도 증강하는 작용을 한다.
즉 70%의 소식은 정력 강화와 더불어 안티에이징과 면역력을 강화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굶으면 낫는다 읽어드렸습니다. 건강하고 젊게 살려면 조금 부족한 듯이 먹고 적당한 공복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